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지금 현재 국회 상황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너무 지금 바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분들도 대부분 국회를 지금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국회를 웬만하면 좀 떠나지 말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예. 특히 제가 지금 당번조입니다. 그래서 예. 당번조라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2차 네. 계엄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런 긴장감이 좀 국회를 좀 감도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면서 뭔가 반성한다든지 이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국회 타설했었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비상계엄을 봤을 때도 보면 이유가 안 돼도 계엄을 하잖아요. 요건이 안 돼도 절차도 유의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가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야 6당의 합의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됐고 지금 표결이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7시에 지금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오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6일에서 7일 요 사이에 이제 표결을 하면 되는 건데 왜 7일 오후 7시로 좀 잡히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 자정 넘어서니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만 넘기면 이제 표결이 가능한데, 저희들도 뭔가 좀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시간대로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가 또 거기에 표결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야 6당이 모두 합쳐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192표. 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박주민 의원님 MBC 100분 토론 나가셔서 한 얘기 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의원님이 지난 계엄령 발동됐을 때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라는 에피소드를 전해주셨어요. 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몇몇 의원들이 근처에 있었고 굉장히 불안해하시길래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보고 한동훈 대표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제 본회의장은 이제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들어가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때는 특히 왜 그랬냐면 우리 당 의원들조차도 이제 출입이 어려워서요. 150석을 넘길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든 야든 구분 없이 이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됐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됐다라는 게 지금 속속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박주민 의원님이 여당 대표기는 다른 당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보호를 한 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탄핵은 반대다 당론으로 지금 결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탄핵 표결이 가능할 것인가, 가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국민들의 좀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또 혹시나 또 거론을 하면 그분들이 또 타겟이 될까 봐 걱정은 되는데 오늘 이제 개혁적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5명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탄핵보다는 그래도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셨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신들이 아직 입장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도 뭔가 좀 다른 어떤 정치적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좀 잘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올 수 있고 또 굉장히 또 잘하면은 가결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당론으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거부한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예.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또는 노력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은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그러니까 모레 7일 지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거를 좀 같은 날 하는 게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안 그래도 이제 제2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탄핵에 대한 표결을 할 때 의원들 표단속을 위해서 투표를 아예 안 하고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제2 요구된 특검법을 표결할 때는 출석한 사람들 기준으로 3분의 2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탄핵에 대한 표단속을 위해서 다 나가버리시면 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두 개가 이제 표수가 이제 200석이 기준이긴 한데 기준이 달라요. 세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기준이 다르군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의원 정수가 300명이니까 거기에 3분의 2를 곱하면 되는 건데, 예. 제2표결을 할 때는 거부권에 대해서 제2표결할 때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건희 특검법을 뭐 방어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표결 안 하고 나간다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2 요구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의미도 있어서 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를 했는데 그리고 새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시민사회계에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임을 한 것도 아니고 사의를 지금 재가를 한 것도 문제고 사실상 지금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가 일종의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진행한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수족과 같이 움직였던 사람을 해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의를 수용하는 것 정도라는 건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진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간에서는 사의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국 시도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급하게 했고 마침 국수본에 이런 데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해놓게 돼서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는 것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수사기관조차도 그걸 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제 출석해서 현안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포고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 근데 뭐 사실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나갔는데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내용도 잘 몰랐고 본인이 예를 들면은 뭐 성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군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었고 내용도 모른다. 뭐 일부 이제 언론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도 시도에 대해서도 본인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러면은 계엄사령관이 이런 걸 모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을 지시를 해가지고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이 계엄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죠. 아시다시피 계엄이 시작되면은 계엄사령관이 지시를 하고 계엄사령관을 국방부 장관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계엄사령관은 모르게 포고문도 만들어지고 배포되고 병력도 움직였다.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마침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오늘 장관이 나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포고문 5호에 보면 전공의 등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당신 아이디어냐 당신 주장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적 방향과도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계엄사령관이든 누구든
이 포고문의 의미와 포고문을 누가 작성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작성하거나 주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추론하신다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작성한 것 아니고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장관도 모르고 주무부처 장관도 모르고 계엄사령관도 모르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속보로 나온 거에 보면은 경찰에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여러 군데로 들어갔고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수사가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 정부와의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그리고 또 수사기관 다운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잖아요. 예. 뭐 비근한 예로 명태균 씨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공소법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버린다든지 그죠? 예.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시한 내용에도 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총장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 특검을 지금 처리를 10일에 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설 특 요것만 따로 지금 수사를 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임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버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이제 임명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예. 사실 임명 안 한다. 이것도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한 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는 걸 본인이 안 하게 되면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될 헌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 의무 이행을 안 한 것, 즉 헌법 위반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두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 탄핵 사유가 하나하나씩 계속 쌓여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